자,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돈 버는 요거트 건강과 제품에 대한 기본 지식으로 여기 1주차로 되어 있는데 이거 1회차입니다. 어, 1회차 강의를 여러분과 함께 약 한 40분에서 45분 정도에 걸쳐서 여러분께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원래 대체학을 이렇게 쭉 해왔어요. 예, 그동안 해왔고 이 담양 올밀크하고 인연이 된 것은 진짜 좋은 건강에 좋은 제품을 한번 만들어 보고자는 제 어떤 생각과 또 이렇게 인연이 돼 가지고 지금 현재 지금 7년째 지금 요것과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품 지식에 앞서서 먼저 기본적으로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고 넘어갈 건데요. 자, 오늘은 잠깐만 세계보건기구에서 건강이란 정의를 내려놨죠. 건강이란 육체적, 정신적, 영적 및 사회적으로 완전히 행복한 역동적 상태이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육체적이나 정신적이나 또 사회적으로도 특히 이 사회적인 건강까지도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하는데 어떤 지장이 없는 사람과 함께 소통을 나누고 교류하는 상태를 진짜 건강한 상태다라고 했지 단순히 질병이나 병약함이 없는 뜻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건강의 조건이 있고 생명의 유지 조건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첫 번째 우리가 이게 공급이 중단됐을 때 생명을 좌우하는 것이 첫 번째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요. 예, 여기 보신 것처럼 호흡입니다. 호흡. 우리가 숨을 못 쉬면 3분 이상 숨을 못 쉬면 어떻게 돼요? 생명이 위태롭죠. 그리고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호흡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물입니다. 물. 식수. 물을 7일 이상 안 먹게 되면 생명이 위험해진다고 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음식 섭취죠. 그래서 지금 1952년에 기네스북의 현재 기록상으로 최장의 단식이라고 하죠. 단식, 금식을 해서 지금 가장 현재 기록상으로 67일 동안 살았던 사람이 1952년에 기네스북에 등재된 영국의 장이라는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67일이고 그 전에 물론 뭐 도인이 뭐 100일 동안 음식을 안 먹고도 생명을 유지했다. 이런 그거는 전해오는 내용이고 기록상으로는 음식이 67일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가 요즘은 건강을 지키기 어려운 이유가 공기가 됐든 물이 됐든 음식이 됐든 전부 다 이제 오염이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의 현대에서 우리가 현대 사회에 살면서 이런 중요한 부분들이 오염돼 있기 때문에 옛날 같으면 물을 사 먹는 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고 공기청정기라는 게 생각도 못 했어요. 근데 지금은 공기청정기나 정수기는 기본적인 내용이고 음식도 요즘 많이 이 여러 가지 해로운 음식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합성 첨가물이라든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특히 음식 부분에 이 말씀을 드렸고요. 합성 첨가물이 당장은 어떤 생명에 지장을 주지는 않지만 원인 모를 병들을 많이 발생시키는 것, 특히 그 환경 호르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요즘은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을 잠깐 짚고 넘어간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으로 네 가지 요소가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 뭐예요? 잘 먹고. 그러니까 우리 이 갓난아기들을 보면 이제 이 요소들을 이야기를 해요. 두 번째, 잘 싸고. 세 번째는 잘 놀고. 네 번째는 잘 자고.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싸고 잘 놀고 잘 자면 사람들이 건강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어린아이 갓난아기뿐만 아니라 90세 노인까지도 똑같이 해당되는 이야기죠. 그러면 잘 먹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 잘 먹기 위해서는 일단 치아가 건강해야죠. 그리고 치아가 잘 이렇게 잘게 부셔가지고 음식을 소화하기 좋을 상태로 만들어가지고 내려보내야 소화 기능이 훨씬 부담도 안 되고 또 소화가 잘 돼야
이걸 에너지화해서 대사가 되고 그 에너지가 결국에는 세포까지 들어가야 이게 이 잘 먹는다는 개념이 결국에는 먹는 이유가 세포까지 영양과 산소를 전달하는데 이게 기본적인 내용이다. 그래서 잘 먹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 중에 또 하나 있어요. 우리가 잘 먹어야 될 것 중에 여기 보면 심포라고 있습니다. 심포. 오장육부가 아니라 원래는 육장육부예요. 근데 이 심포라는 것도 장에 해당이 되는데 형태가 없습니다. 심장을 싸고 있는 이, 이 보자기 같은 거를 심포라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면 저 사람 심보가 잘못됐다. 이게 이건 무슨 뜻이냐면 마음을 말해요, 마음. 우리가 심보가 잘못되면 심보를 잘못 쓰면 뭔가 문제가 생기는 사람들이 많죠. 또 한쪽으로 건강이 치우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먹어야 되는 것 중에 음식도 있지만 마음도 잘 먹어야 된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말해보면 마음 먹기 나름이다.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먹는 것만큼 중요한 게 잘 싸는 겁니다. 오늘은 이걸 전체를 이야기할 수는 없고 이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말씀드린 거예요. 잘 싼다는 말은 원활하게 독소, 노폐물을 배출함으로써 옛날 우리 어른들 말에 신간이 편해야 산단 말이 신장과 간장을 뜻해요. 그래서 둘 다 공통점이 해독기관이라는 거죠. 우리가 몸속에 독을 끌어안고 사는 것보다 빨리빨리 배출해야 된다. 그래서 그 많은 제일 독소 중에 대장애가 많이 변으로 쌓여 있죠. 그래서 잘 싼단 말은 독소 배출이 원활하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먹고 배출까지를 신진대사라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장이 튼튼하면 깨끗하면 상태가 좋으면 피부가 당연히 투명하고 맑죠. 장이 안 좋은 사람 피부가 칙칙하죠. 색깔이 안 나고 화장도 잘 안 받고 여자분들은 그 다음에 잘 써야 되는 중에 하나가 장이 활성화가 돼야 면역력의 70%를 장이 관장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잘 놀고 잘 자고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호흡이라든지 이제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이제 잘 먹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게 물이에요, 물. 물이 부족해서 생기는 병들이 거의 많아요. 그 중에 예를 들자면 고혈압이라나 고지혈, 피의 원료가 뭐죠? 혈액의 원료. 예, 혈액의 원료는 거의 물이에요, 물. 물로 피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료가, 원재료가 어떻게 만들어지냐에 따라서 혈액의 상태도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블러드 94%. 그러니까, 이 피와 눈과 이 보통 이런 것들이 특히 뇌까지도 이게 물과 엄청나게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물을 많이 안 드신 분, 이게 이 말씀을 왜 잠깐 드리냐면 장이 안 좋거나 변비가 심한 분들은 평소에 대부분 물을 많이 안 드신 분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물이 부족하면 폐는 항상 축축해야 되는데 촉촉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부족하면 이 기관지라든지 이런 게 점점 약해집니다. 그 다음에 협착증이나 뭐 우리가 운동성 질환들 이런 것도 퇴행성 관절염이나 이 디스크도 물이 부족해서 이 말랑말랑해야 되는 그 디스크들 있잖아요. 이 젤리처럼. 이게 물이 부족하면서 생기는 현상으로부터 출발이 된다는 거예요. 안구 근육도 마찬가지고요. 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도 잘 먹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이 이런 하는 역할들이 많습니다. 인체에. 이 부분은 오늘은 건강 강좌가 아니니까 넘어가기로 하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물을 얼마나 먹을 것이냐, 이 부분만 터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사람마다 똑같이 보통 물 2리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보통 곱하기 0.3을 하면 돼요. 내가 60kg 정도 되는 체중이다. 그럼 60kg 곱하기 0.3을 하면 1.8리터. 우리가 보통 평균 체중이 60kg에서 65kg 정도 남자들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보통 그래서 1.8에서 2리터를 이야기하는데 90kg 정도 체중을 갖고 있는 분들은 자동차가 크면 기름을 많이 먹잖아요. 예, 이 휘발유를. 그런 것처럼 체중이 큰 사람은 그만큼 물도 90kg짜리 물을 2.7리터 정도 먹어줘야 돼요. 이제 이거는 단순한 깨끗한 물만 말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음식에서 야채라든지 이런 데서 국물이라든지 이걸 싹 포함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좀 제하고 나면 1.8에서 2리터 정도 먹는 게 맞다. 이런 내용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이런 각종 영양소도 잘 먹어야 되는데 방금 말했듯이
먹는 것만큼이나 잘 싸는 게, 배출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이제 그래서 이 인체와 이 자연이 거의 닮아 있어요. 우리가 오대양 육대주라 하듯이 오장육부라고 하는 거고요. 지금 우리가 사람이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간다 하잖아요. 근데 가만히 과학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흙에 있는 미네랄 성분과 인체가 이루고 있는 미네랄 성분이 거의 같다고 합니다. 예, 이런 부분이 있고, 바다가 70%고 우리 인체 물이 70%를 차지한다. 바다가 보통 염도가 0.9%듯이 태아 속에는 양수의 염도가 0.9%라고 합니다. 이걸 생리식염수라고 하죠. 예, 그래서 보통 병원에 가면 그 식염수, 그 링겔로 맞잖아요. 이것이 대부분 0.9%입니다. 이거를 유지했을 때 사람이 이제 건강의 균형이 깨지지 않는 상태로 간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고, 이제 이 많은 것들이 결국에는 자연과 닮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는 자연대로 이치대로 살아가면 된다. 그게 바로 자연 치유의 출발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간신, 비패신, 이게 이제 오행이라고 하죠. 음양과 오행이 있어요. 일주일이 7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요일이 양이고, 월요일이 음이고, 나머지 화수목금토. 근데 이제 음양오행에서는 목, 화, 토, 금, 수로 가는데, 이게 각각 이 지정되어 있는, 배속되어 있는 장부가 있고, 그 다음에 색깔이 있고, 맛이 있고, 방향이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오행 배속태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인데, 이 등의 척추애가 이게 모든 게 싹 배열이 되어 있죠. 신경이 지나가는 곳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척추가 틀어지면 인체의 균형도 틀어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균형을 잡아야 되는 것 중에 장의 균형이 잘 잡혀야 돼요. 특히 미생물의 활동, 이 유해균과 유익균의 비율이 80대 20이 가장 이상적인 균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균형을 잘 잡아줬을 때 나머지 기능들이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장이 활발해야 배설을 잘 할 것이고, 예, 그래서 독소를 빨리 배출할 거고, 그 다음에 장이 튼튼하면 체내 면역의 70%가 장에 집중이 돼 있고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면역력이 올라가야 각종 질환이나 세균으로부터 물리칠 수 있는 예, 군 부대죠. 예, 군인이 외부 침입으로부터 모든 걸 예, 저항하듯이, 싸워내듯이 이런 부분이 있고, 특히 여러분이 잘 모르시는 내용이 있어요. 세로토닌이라는 것이 장에서 일종의 연동을 하는 행복 호르몬입니다. 근데 이 세로토닌이 활성화가 돼야 수면을 할 수 있는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이 세로토닌이 활성화될 때 멜라토닌의 스위치가 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장이 튼튼하면 이 온몸이 전반적으로 안 좋게 되면 균형이 무너지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장을 튼튼하게 것은 건강의 척도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건강 이야기를 이렇게 해드린 거고, 자, 이 부분은 제가 다음에 자료를 필요하시면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장육부가 약할 때 여기 있는 걸 가만히 이렇게 자료를 보고 내가 여기 해당되는 걸 동그라미를 쳐보면 이 중에 많이 있는 것들은 포함이 된다. 그러면 내가 이쪽 해당되는 장부가 약한 거예요. 예, 그러면 거기에 맞는 이런 음식을 내가 평소에 꾸준히 더, 어차피 음식을 먹을 때 이런 부분을 더 많이 먹어주면 내 몸이 균형을 잡고 자연의 이치에서 이게 우리가 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원리다라고 제가 잠깐 짚어드리고 넘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잘 살려면 어떤 부분을 진행을 해야 되느냐? 예, 첫 번째는 이 장을 활성화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트, 예, 요거트인데 시중에 있는 탈지분유로 만든 요거트는 막상 유산균이라든지 이 유산균의 활동력이 틀립니다. 예, 그래서 보통 장이 안 좋은 분이 슈퍼에 가면 콜라를 먹을까요? 아니면 유제품을 먹을까요? 요거트를 먹을까요? 대부분 요거트를 먹어요. 그런데 막상 그렇게 드라마틱한 자기 몸으로 확 느껴질 정도의 효과들이 없는 이유가 대기업은 대량 생산, 그 다음에 원가 절감, 이윤 극대화 이쪽이 포커스가 맞아 있기 때문에 고객의 건강을 그닥 그렇게까지 깊이 생각하는 부분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이 또요라는 요거트를 처음에 만들 때 진짜 건강한 제품을 만들어 보고자 자, 이러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만들었고 이 맛을 만들어내는데 거의 1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계속 만들고 실패하고 이 맛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현재의 또요의 맛이 나오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장이 튼튼하기 위해서는 그 변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변을 만들기려면 어느 정도의 물이 필요합니다. 몸속에 물이 있는데 아니에요. 다른데 세포에 물이 필요하면 장 속에서 쓰일 물이 먼저가 아니고 세포에 필요한 물이 먼저기 때문에 충분한 물을 먹어줄 때 세포에 어느 정도 수분이 채워지고 장에서도 이런 역할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물도 중요하다. 그 다음에 장이 이 변을 만들 때 식이섬유가 변을 뭉치게 해서 만들어지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평소에 너무 육고기를 많이 먹는다. 이거는 산성화된 그런 것들 있잖아요. 알칼리성 식품들이 대부분 식이섬유가 풍부한 야채, 뭐 야채즙, 녹즙 이런 것들. 그래서 장이 심하게 안 좋은 분들은 1번 요거트, 2번 물, 3번 식이섬유, 네 번째는 이 배를 따뜻하게 해줘야 돼요. 이 겨울이 되면 우리가 추우니까 밖으로 잘 안 나가잖아요. 활동이 적어지잖아요. 장도 마찬가지예요. 장이 차다, 배가 차다. 예, 이런 분들은 장이 스스로 잘 안 움직인다. 이게 장이 이렇게 연동 운동을 해가지고 우리가 치약을 딱 짰을 때 치약이 쭉 나오듯이 장이 평소에 연동 운동을 활발하게 하려면 장이 활성화돼야 돼요. 이게 배가 찬 사람들은 활동 이 빈도가 적기 때문에 변비가 더 심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장 마사지 제가 이따 제일 마지막 후반부에 장 마사지 영상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네 가지를 잘했을 때 잘 쌀 수가 있다. 이런 부분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건강 이야기는 여기까지 했고, 자, 그러면 이제 요거트에 대해서 어떤 점이 좀 다른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자, 이게 이제 시중에 우리가 흔히 마트에 가서 볼 수 있는 요거트예요. 제가 제품명이나 회사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자, 여기 박스 안에 보면 지금 여기 보면 정제수가 있고 이 여러분들이 어떤 성분을 볼 때 제일 앞에 있는 거는 성분의 함량이 높을수록 제일 앞으로 표시가 됩니다. 화장품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식품이든지 이 성분이 그냥 표시되는 게 아니라 이 주성분이 앞에 나오고 부성분이 뒤쪽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 보면 원유가 있는데 이 혼합분유라고 있잖아요. 혼합분유가 바로 탈지분유를 말해요. 근데 이제 이 실제로 제가 이제 제조를 해보면 이 탈지분유에다가 물을 타면 대부분 무엇을 가지고 오냐면요. 그 덴마크나 네덜란드가 낙농 국가잖아요. 우유는 계속 나오는데 계속 보관할 수가 없으니까 이거를 탈지분유로 만드는 거예요. 탈지분유로. 그래서 여러분 잘 들리십니까? 한 분 대답해 주세요. 안 들리십니까? 잘 들리죠? 예, 잘 들리는 잘 걸 들려요. 예, 예, 대답이 아무도 없으셔가지고 혹시 혼자 떠들고 있는가 해서 중간에 물어봤습니다. 예, 그러면 들리는 거 알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 낙농국가에서 나오는 이 탈지분에 물을 타잖아요. 발효가 잘 될 것 같죠? 잘 안 돼요. 예, 원래 우유, 생원유가 아니기 때문에 발효가 되기는 된데 엄청나게 안 됩니다. 그래서 발효가 잘 된 것처럼 그리고 이게 원가가 엄청 싸요. 원가가 이게 이제 이미 남아있는 원유를 보관을 못하니까 탈지분유로 하면 3년 정도까지 보관을 할 수 있대요. 이제 이거를 만들어 놓은 거를 바로 신선한 것보다는 좀 재고들 이런 것들을 이 우리나라 유명한 대기업 유제품 이 회사에서 가져오면 거의 헐값에 가져와요. 왜냐하면 아까 말했잖아요. 원가 절감 때문에. 예. 그래서 이거를 만드는데 이게 농후 발효율은 뭐냐면 좀 걸쭉한 거. 원래 이제 한국 야쿠르트 있잖아요. 그거는 이 농후 발효율을 안 써졌어요. 그냥 마시는 타입이고 물로 생각하시는 그런 개념이고요. 근데 농후 발효유는 약간 좀 진득하니 발효돼서 낫또 그 콩 발효한 게 이게 낫또잖아요. 이게 쭉 잡아 당기면 이게 실처럼 이게 유산균이 그렇게 존재하지 않습니까? 농후 발효를 만들려고 해야 되는데 이게 잘 발효가 안 되니까 된 것처럼 보이려고 점성 증가 물질을 넣어요. 이 중에 타라금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거는 과학적으로 밝혀졌어요. 이거를 반복해서 섭취를 하게 되면 전혀 당뇨가 없는 사람도 결국에는
당뇨 환자 쪽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식후 혈당이 보통 120 이하가 일반적인 기준이고 식후 혈당이 120이 넘어가서 150, 200 정도 되면 당뇨 환자를 하잖아요. 근데 보통 식후에 뭐 180, 200까지도 이제 먹는 음식에 따라 좀 다르니까요. 이제 이렇게까지 올라가는데 이 혈당 스파이크는 당뇨가 없는 일반인도 이 타라금이라는 물질을 먹게 되면 300, 400까지 갑니다. 당뇨가 있는 분은 500까지도 가기도 해요. 순간적으로. 그걸 보고 혈당 스파이크라고 하는데 이게 혈당이 확 올라갔다가 혈당이 떨어질 때 또 뭐예요? 우리가 당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막 손이 떨리고 막 허기가 져가지고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막 음식을 허겁지겁 먹게 되는 그걸 바로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그래요. 이게 이 인슐린이 이게 널뛰기를 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장단을 못 맞춰요. 그래갖고 이게 저항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당뇨 환자 쪽으로 가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가 이런 합성 첨가물을 먹다 보면 건강에 약간의 그런 조심할 부분이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수크랄로스라고 있어요. 이건 감미료인데요. 뭐 이런 것들을 의외로 많이 넣어요. 설탕보다 600배 강하답니다. 이런 걸로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넣고 있는데 지금 또요는 이걸 뭘로만 만드느냐 탈지 분유가 전혀 없습니다. 예, 국내에 무항생제 국산 원유 100%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왜 95%라고 표시하냐면 전체 성분 중에 원유가 95% 이상이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는 어, 프락토 올리고당, 그다음에 유산균 이런 것이 합쳐서 100%가 되는 거고요. 근데 이 프락토 올리고당은 유산균의 먹이예요. 먹이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플락토 올리고당을 넣었다는 말은 유산균이 계속 먹이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나중에는 증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이 시험 성적서에 봤는데 나중에 또 다른 성적서를 보니까 한 달 뒤에 오히려 또 성적을 했더니 그때는 좀 더 증식해 있어요. 대신 유산균은 늘어났는데 발효가 진행이기 때문에 맛이 한 달이 지나가면 약간 처음 맛보다는 약간 시큼한 맛이 생깁니다. 이게 대부분 그 그릭 요거트라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 시거든요. 그리고 원래 유럽에서 나오는 원래 유산균이 좀 기본적으로 이 요거트가 신맛을 갖고 있어요. 그거는 발효, 발효 때문에 나중에는 진행되는 거 김치가 익으면 나중에 신김치가 되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 인공합성 첨가물이 전혀 없기 때문에 언제부터 이거를 먹을 수 있어요? 라고 물어봐요. 이 갓난 아이가 모유 수유가 끝나고 그다음에 이제 분유나 먹을 수 있을 정도부터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유당불내증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지금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유당불내증 있는 분들은 우유라든지 요거트 종류를 먹으면 배가 갑자기 아파요. 막 배가 막 엄청 아프고 화장실도 가야 되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유당불내증에 특화된 유산균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변비에 특화된 유산균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으셔야 될 거. 이 또요를 먹었을 때 처음에 2, 3일 동안 묽은 변이 나온 분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이 변비에 특화된 유산균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변을 더 묽게 만드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 변비가 심하지 않다거나 이런 분들은 오히려 2, 3일 정도는 무른 변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뭐 설사가 나온다든지 그런 어떤 장염이 걸려가지고 문제가 생겨서 나오는 설사는 그때 엄청 배가 아파요. 예, 방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근데 저희는 배는 안 아픈데 무름변이 나온다. 이런 거를 호소하는 분이 간혹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금 변비에 특화된 유산균이고, 유당불내증이 있는 분들도 뭐 다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나 유당불내증이 있어가지고 우유 못 먹는데, 이거는 괜찮네? 라고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이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ml당
저희가 7억 8천만 마리, 예, 그러니까 약 8억 마리로 계산하자면 500ml 한 병에는 거의 4천억 마리겠죠. 근데 정확히 따지자면 150ml 한 병에 1170억 마리. 근데 시중에 있는 요거트들은 유산균을 실질적으로 훈련을 시켜서 만든 애들이 아니고 마지막에 생산해서 충전할 때 유산균을 그때 넣어버려요. 우리도 유산균이 있다라고. 예, 그래서 시중에 있는 제품도 막 몇 억 마리 써졌어요. 근데 같은 유산균이 있어도 성질이 다르다. 우리는 미리부터 훈련을 시킨 애들이죠. 이게 활동력이 틀려요. 활동력이. 그래서 저희는 들어가자마자 일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게, 내가 고속버스를 타고 어디를 멀리 간다, 화장실이 없는 거 있잖아요. 고속버스는 화장실이 없지 않습니까? 기차라든지 비행기는 화장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갑자기 많은 양을 먹었을 때 중간에 신호가 안 온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장거리를 고속버스를 타고 오래 가야 된다 할 때는 요거트를 운행하고 끝난 뒤에 드시든지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유산균 시중의 요거트보다 거의 8배에서 15배까지 많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유산균 폭탄이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요거트를 드시고 변비가 많이 해결된 분도 많고, 장이 안 좋아서 이런 항상 그 가스가 차고 하는 분들이 나 정말 많이 좋아져서 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 이유는 유산균 폭탄을 드시고 있기 때문에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팁을 하나 좀 드리자면, 저희 유산균은, 어디 걸 쓰냐면, 이탈리 걸 써요. 이탈리 거요. 전 세계에 3대 유산균 업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탈리아에 있는 사포라고 하는 유산균 회사가 있는데, 언제 설립했냐면, 1872년에 설립했기 때문에 지금 이미 150년이 넘은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 유산균의 종류를 종균이라 하거든요. 종균을 직접 많이 개발해서 만들어낸 회사고, 기능별로 많은 종균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탈리아 지금 사코사의 유산균을 쓰고 있고, 그 중에 뭘 처음에 선택했냐면 변비에 특화된 유산균하고 유당불내증에 특화된 유산균을 지금 넣고, 이 요거트 안에는 총 9종의 유산균이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쉽게 우리가 설명했을 때, 유산균은 장에만 좋은 게 아니라 위에 좋은 유산균이 있어요. 걔네들이 뭐냐, 락토바실러스 계열은 위에 좋고요. 그 다음에 장에 좋은 것은 비피더스 계열. 그런 애들은 장에 좋습니다. 그래서 락토바실러스하고 비피더스 계열이 골고루 들어있는데 9종의 유산균이 들어있고, 얘네들을 처음부터 진드근이 발효를 시켰기 때문에 이미 훈련을 하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축구 경기에서 선수 교체를 하잖아요. 그래서 뭐 8번 선수 빼내고 5번 선수를 투입을 시킬 때 바로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이미 몸을 풀고 있다가 좀 몸을 꽁을 차고 몸이 좀 풀린 상태에서 좀 어느 정도 땀도 나고 그래갖고 이제 그라운드에 투입이 되지 않습니까? 얘네들은 이미 훈련된 애들이기 때문에 들어가자마자부터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먹으면 가장 좋냐, 얼마를 먹으면 좋냐,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마다 양이 다르지만 우리가 이제 일반인 기준으로 권장을 했을 때 하루에 200에서 250ml 정도. 예, 뭐 더 먹을 수도 있어요. 예, 뭐 하루에 500ml를 매일 드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제 이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 드시면 좋냐면 암 환자들, 예, 면역력이 가장 중요한 사람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생제를 오래 먹었던 사람. 항생제는 모든 균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세균을. 유익균이고 필요 없어요. 핵폭탄이에요. 떨어뜨리면 딱 초토화돼 버립니다. 이제 이런 분들은 장이 완전히 망가져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처음에 장이 어느 정도 활성화될 때까지 뭐 하루에 500ml 정도 먹을 필요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게 하는데 보통 200에서 250ml 정도 변비를 해결하고 싶다. 그러면 그런 정도 먹어주면 좋고, 뭐 몸무게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이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이 약을 처방해 줄 때 그 뭐 한 알에 뭐 100mg 뭐 한 알, 어떤 사람은 두 알 주는 이유가 그 기준이 뭐냐면 체중이에요.
중학생인데, 예, 중학생인데 75kg예요. 그럼 그거는 의사가 봤을 때 중학생으로 안 봐요. 성인으로 봅니다. 왜냐면 몸무게로. 왜냐면 그 어떤 차로만 하면 대형차로 보는 거죠. 대형차는 기름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약이나 모든 게 양이 다릅니다. 먹어야 되는 섭취량도 틀릴 거고 칼로리도 다를 거고 그렇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그렇고요. 이제 이런 분들이 장이 많이 안 좋은 분들은 처음에 근데 이제 유당불내증 때문에 막 좀 먹었더니 막 속이 뒤틀리고 하는 분들은 그런 분들은 이제 적은 양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100ml, 100ml부터 뭐 또요 150ml 병으로 한 3분의 2병부터 출발해서 한 2, 3일 먹어보고 적응 기간이 생기면 그때부터 일반인 드시는 양으로 가면 됩니다. 이제 양은 그 정도 드시면 되고 그럼 언제 먹으면 좋냐? 공복에 드시면 좋아요. 공복에. 근데 제가 이제 가장 권하는 시간은 잠자기 전에 공복. 왜 그러냐면 얘가 들어가 가지고 이 장 속을 다 헤집고 다니면서 저녁 내내 일을 해요. 그럼 아침에 변 보기도 훨씬 편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장이 활성화되고 장이 안정화가 되면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도 나오고 멜라토닌이 이 행복 호르몬이 세로토닌이 막 나오기 시작할 때 멜라토닌이 잠을 자게 하는 호르몬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극심한 불면증은 다른 방법을 취해야겠죠. 그러나 내가 잠이 쉽게 안 든다든지 그러면 그런 사례들을 많이 봤습니다. 요거트를 한 2달, 3달 꾸준히 먹었더니 나도 모르게 어느 날부터인가 잠을 잘 자고 있더라. 이런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건 경험치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잠자기 전에 드시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장 마사지 요 영상을 틀어드리고 오늘 1회차 건강 기본 지식과 제품 기본 지식에 대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아몬드를 만드시는데요. 네. 그냥 만드시는 게 아니라 손을 잘못했습니다. 비비세요. 어. 잘못했습니다. 비비셔가지고 네. 많이 뜨거워지죠? 많이 뜨거워지면 이걸 갖다가 배꼽 주변에 딱 다이아몬드로 이렇게 가져내시면 됩니다. 쪽에. 어이, 네, 이렇게 하셔서 10초 정도 계시면은요, 손바닥에 만들어진 열과 내 배에 있는 열이 합해지면서 따뜻한 온기가 요 주변을 맴돌게 돼요. 그러네, 그러네. 자, 10초쯤 있다가 좀 따뜻해지죠? 아, 이때부터 두 번째. 자, 소주잔으로. 네. 소주잔 밑둥 있죠? 네. 자, 밑둥으로. 자, 오른쪽 밑에부터 응. 이렇게 해서 올라가서 오른쪽 밑에서부터 지금 이게 위로 하행 가서 옆으로 가는 건 예, 배꼽 위로 갔다가 아래로 배꼽 내려가는 왼쪽 갔다가 하행 이렇게 결정입니다. 그래서 이 요 순서대로. 방향으로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가는 찌개 거예요. 방- 선생님, 저는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요? 아, 지금 방송 사고 날 것 같은데. 왜요? 아, 지금 소리가 좀 나죠? 아니, 너무 원활해지는 느낌이, 아니, 이거 도대체 정체가 뭐예요? 유용한데. 시원하니, 지금 진짜 약간 이게 꼬르륵 소리는 소리가 나죠? 소리가 막 나요. 얘들이 가고 싶죠, 지금. 예. 꿈틀꿈틀하는 느낌이 나요, 지금 뱃속에. 네. 첫 번째 원리 네.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바로 혈자리인데요. 자, 배꼽 주변으로. 자, 아래쪽에 단전. 단전은 잘 알죠? 네. 저희가? 배꼽 안에 양쪽에 3cm. 천추열. 천추혈. 네. 그리고 위쪽에 중환혈. 이렇게 해서 중환혈. 다이아몬드가 됐죠. 아하, 그러네. 단전 쪽은 사실은 아랫배가 딱딱하게 뭉치는 분들 있죠. 예, 때가 되면 뭉치는 분들도 계시고 뭔가 뭉치는 느낌이 든다. 그러시면 단전 쪽을 많이 주문해 주시면 되고 중환혈 같은 경우에는 위장과 소장의 기능을 관장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를 많이 해주시게 되면 윗물이 맑아 아랫물이 맑죠. 위가 풀려 아래쪽이 풀려요. 이렇게 해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돌리다 보면 유난히 뭉치는 데가 있어요. 이런 자리는 그 자리에서 좀 더 많이 해주시면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렇군요. 사실 강정희 씨도 변비 때문에 좀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열흘 동안 요 쾌변 마사지 집에서 하셨습니까? 네, 저는 수시로 생각날 때마다 쾌변 마사지를 했는데요. 신기하게도 화장실을 잘 가게 되더라고요. 어머. 그래서 뱃살 빠지는데 많은 도움이 됐고 몸도 한결 가벼워졌어요. 꾸준히 관리 예쁘게 잘하세요. 자, 이것으로 일단 영상까지 오늘 그 내용을 마쳤고요. 자, 한 3분에서 5분 정도만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여러분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면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질문 사항 있으신가요? 나 먹었는데 나는 이런 게 궁금하다. 있으신가요? 자, 없으시면 자, 오늘 1회차 강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2회차는 다음 주 목요일이에요. 다음 주 목요일 8시 반에 이제 그 실제로 어떻게 소비자를 만들 건지 어떤 식으로 하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판매 스킬하고 소비자 만드는 방법에서 2회차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